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화 관련된 책, 저번에 알려드렸던 그 책인데요. 그 중에서 노화와 숫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어떤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일상에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와 숫자의 관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들 한다. 그 표현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다. 몸은 자신이 몇 살인지 알지 못하니까 말이다. 해부학 교수 레너드 헤이플릭에 따르면 신체는 특정 연령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연령이 존재한다고 한다. 알다시피 신체는 제각기 다른 속도로 분열하고 재생하는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 속도는 신체 부위와 기관, 사람마다 다르다. 각 세포의 유일한 공통점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횟수이다. 헤이플릭은 신체의 세포 다수가 분열 최대치에 도달하면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우리 몸이 각기 분열과 재생 속도가 다른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해마다 거의 같은 속도로 늙는다. 아마도 우리가 나이를 측정할 때 같은 수를 사용하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말 그런지 실험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같은 수로 나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나이를 먹는 것이 진실인지 확인하려면 나이를 횟수로 측정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야 할 테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나이를 횟수로 측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문두루크족은 5까지만 셀 수 있다. 하지만 헤이플릭 한계를 향해 다양한 속도로 나아가는 모든 세포를 기준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신체 연령을 판단하기란 극히 어려울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실제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다고 사람들을 속여 어떻게 나이를 먹는지 관찰하는 것이지만 임상실험 심사위원회는 이런 실험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데 능숙하다. 스스로에게 달력이 말하는 것과 다른 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이를 심리적 나이라고 부른다. 여러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심리적 나이와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행 속도를 비교했고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개인이 인식하는 심리적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빨리 걸었다. 여기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보행 속도가 사람들의 생물학적 나이와 남은 수명을 측정하는 간단한 역학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보행 속도는 혈액순환과 호흡기부터 근육, 관절, 골격에 이르는 모든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보행 속도 측정은 신체의 총 생명력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수십만 명에 대한 수명 측정을 통해 매우 정확하다고 입증된 방식이다. 즉 걷는 속도가 느릴수록 죽음이 당신을 빨리 따라잡는다는 것이다. 심리적 나이는 당연히 걷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더 젊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더 젊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적 연령이 각기 다른 사람들의 걷기 속도를 비교한 한 연구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걷기 전에 나이를 말하도록 했을 때에만 연관성을 발견했다. 심리적 나이에 따라 걷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실험 참가자들이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디지털 아바타를 안내할 때 아바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느린 속도로 안내하고 실험실을 떠날 때 자신 역시 더 느리게 걷는 이유도 설명해준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나이가 달력상의 나이와 마찬가지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부터 신체의 건강, 쇠약한 정도,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노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몇 살인지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자신의 나이에 부여하는 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나이에 마의 한계가 있는 이유이다. 우리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마의 한계가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늙었다는 느낌을 가장 크게 받는 때는 언제일까? 42세가 되었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40이나 50 같은 마의 한계를 지날 때 우리는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갑자기 훨씬 늙어버렸다는 느낌을 받는가? 자신의 몸을 달리 보게 되는가?
정말 이상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 누군가 이런 연구를 했을 법하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톡홀름 마라톤에서 영감을 받은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양한 연령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수백 명에게 질문지를 보내 실제로 얼마나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물었다. 그리고 30, 40, 50 등 분수령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연령 사람들을 비교했다. 우리가 어떤 발견을 했을지 추측해보라. 우선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느꼈다. 심리적 나이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실제 나이보다 일관되게 어렸다. 이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젊고 활력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으니 말이다. 심리적 나이는 신체 나이보다 평균 8.4세 어렸다. 우리는 스스로가 실제보다 상당히 젊다고 느낀다. 재밌는 점은 나이가 0으로 끝나는 사람, 40세나 50세를 간 넘긴 사람은 그의 만큼은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실제 나이에서 심리적 나이를 뺄 경우 이정표가 되는 나이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체계적 차이가 드러났다. 이정표가 되는 나이인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평균 6세 젊다고 느낀다. 달리 표현하자면 다른 해보다 2.4세 더 나이 들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뇌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3세 더 많은 나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나이에 꽤 집착하며 그 숫자는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인간의 수명을 횟수로 따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차라리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이것도 실험해 보았다. 1000명에게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추측하게 한 뒤 1 혹은 연으로 나이를 표시한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시간의 길이만 같으면 선택지가 1로 표현되었든 연으로 표현되었든 영향을 받지 않아야 마땅하다. 게다가 삶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하느냐다.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어도 말로 표시된 선택지를 본 사람들에게 말이다. 흥미롭게도 수로 표시된 선택지를 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 3만1이라든지 85년으로 본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가 연이 아닌 1로 표시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실제 나이가 이정표가 되는 나이일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 수를 반복해서 떠올림으로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21세, 47세, 69세, 85세 등과 같이 자신의 나이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우리가 얼마나 노화되었다고 느끼는지 상기시키는 것이 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나이를 상기시켰지만 실제 나이를 상기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 이전에 그런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보았다. 우리는 2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만큼 팔굽혀펴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절반은 팔굽혀펴기를 한 후에 자신의 나이를 적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팔굽혀펴기를 하기 전에 자신의 나이를 적도록 해 나이를 상기하도록 했다. 당연히도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팔굽혀펴기를 더 많이 했다. 팔굽혀펴기를 한 후 나이를 적은 경우 중위 연령 이하인 사람과 그 이상인 사람 사이의 팔굽혀펴기 횟수는 평균 25% 차이가 났다. 그러나 팔굽혀펴기를 하기 전 자신의 나이를 적었을 때는 그 차이가 50%에 가까웠다. 참가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상기시키자 젊은 참가자와 나이 든 참가자의 차이가 거의 2배로 커졌다. 숫자와 노화가 팔굽혀펴기 횟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흥미거리로 끝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럽다. 요즘 나이를 언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채용 과정에서부터 스포츠팀 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고령자가 차별받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이 더 느려지고 더 약해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위험이 있는 사회에서 노인 차별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정표가 되는 나이에 가까워질 때마다 연령 집단의 격차가 커지면서 서로를 점점 이질적으로 느끼고 어울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 2020년 45개국의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메타 연구는 노인 차별로 노인의 돌봄과 취업 기회가 체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감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 수명 단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서 많은 사례에서 보면 수가 우리를 더 강하게도 약하게도 젊게도 늙게도 만드는 등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숫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다른 방식으로 많은 다른 맥락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마찬가지로 수는 도움이 되기도 그만큼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결코 연결을 의도하지 않았던 것과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반응을 연결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노화와 숫자의 관계인데요. 생각보다 이 숫자가 우리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들은 실제로 표시된 나이보다 평균 8세 이상 젊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재밌는 것은 어떤 마의 한계, 그러니까 특정 연령, 30에서 40대로 넘어간다거나 40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그 특정 연령대에서는 심리적 나이가 평상시에는 8세 젊게 생각하는데 그 특정 구간에서는 평균 2년 정도 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숫자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49세에서 50세 넘어가는 자리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많이 노화가 되었다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들 한다라는 것이 실험에서도 잘 나타나는 게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신체 활동, 팔굽혀펴기나 운동을 했을 때는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좀 든 사람이나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진 않았는데 나이를 인식하고 적게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던 집단보다 편차가 더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이 숫자에 구속이 되어서 우리의 신체 활동 자체를 더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숫자에 구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말 그대로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어떤 것을 할 때 내 나이가 얼만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해보자 하고 나중에 성취하고 나이를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심리적 나이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 평균 사람들은 8세 정도 더 어리게 본인의 나이를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게 뭐 40이든 50이든 60이든 그 특정 나이에 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젊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생활하신다면 여러분이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숫자에 구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생활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